중학교를 가서 네, 카이스트를 가서 지금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라서 아마 많은 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대지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외대부고 12기 자연으로 3년 학교를 다니고 지금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학부로 1학년 재학 중인 이정민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뭐 일단 고3은 없는 것 같고 뭐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저 고등학교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특목고를 갔으니까 자사고를 갔으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준비를 했겠죠? 제가 일단 합스라는 외대부고를 생각을 한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놀라운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 공부를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정말로요. 저는 원래 예고를 가서 미대를 가려고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미술을 쭉 했었고 입시 미술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보면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행하는 애 되게 많은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직 현행을 하고 있었고요. 선행이 아니라 현행을 하고 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고 엄마가 좀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수학학원 보내서 막 그때 막 엄청나게 열심히 수학을 그때 처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점은 잘 적응을 해서 수학을 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대지중이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되게 시험이 많이 쉬웠어요. 정말로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막상 중학교 가가지고 막 옆에서 선생님들이 야 중학교 수학은 중학교 시험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엄청 어려운 내신 안 나와 이러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내신이 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미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미술보다 좀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운이 좋아서 우리는 지금 여기 용인에 살고 있잖아요. 외대부고는 용인시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가 용인시에 좀 잘 보이려고 많이 이것저것 이벤트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중학교 1학년 외대를 데리고 무료로 외대부고 캠프 한 달 가는 거 그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1까지 하는 거 100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무료로 한 2박 3일 이렇게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저 때부터 처음 열었는데 제가 정말 운 좋게 거기에 추첨이 돼서 학교 선생님이 너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해줘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완전 꽂힌 거죠. 이 학교에. 이 학교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교복이 예뻤고요. 급식이 맛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에서는 뭐 대학교 실적 그런 것보다 일단 교복이 너무 예쁘고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중학교랑 처음에는 저희가 좀 학교가 조금 나름 큰 학교예요. 학교 부지가 좀 커요. 그래서 학교도 예쁘고 기숙사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멋모르고 나는 외대부고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문과나 일단 예체능 기는 이쪽으로 온다는 점에서 일단은 예체능 기는 포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문과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해야겠구나. 그럼 이과를 와야겠구나. 근데 외대부고 이과는 지금은 아마 통합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문과, 이과, 국제를 나눠서 했는데 자연이 제일 빡셌어요. 이게 국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중학교 내신에서 B 있어도 그래 들어와 이게 가는데 자연에 들어가려면 중학교 3년 내신이 전부 다 A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뭐 하나 삐끗하면 안 되니까 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중학교 때. 그래서 그래도 아까도 말했듯이 그때까지 지금 모르지만 저 때까지는 대지중 예체 진짜 쉬웠어요. 수학 같은 거 교과서 문제 그대로 나왔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좀 준비를 했었고 또 대지중이 조금 저 때는 좀 노는 그런 이미지도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예뻐 많이 해줬어요.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자사고 가려고 하니까 좀 많이 케어도 해주셨던 그런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운이 겹쳐서 합스라는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외대부 그렇게 빡센데 거기 막 진짜 뭐 친구들도 막 우리 언니 친구가 외대부고 다니는데 거기 애들은 공부만 하느라고 인성이 막 다 나쁘대 이러고 막 거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수능 문제를 다 푼다던데?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저한테 그냥 물어봐요. 안 힘들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어? 괜찮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랑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다닐 때는 좀 힘들었어도 다니면서도 생각을 했고 집에 지나서도 생각을 한 건데 아, 이 학교에 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학교예요. 저는 이 학교 와서 정말 많은 앞으로 시간을 함께해도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도 만났기 때문에 참 즐거운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중학생 친구들은 이 길로 올 수 틀고 와가지고 저랑 똑같이 자사고 이런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뭐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은 그 길로 제가 결국 우리 최종 목표는 사실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니까 그 길로 나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 얘기는 짧게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저는 자연으로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냥 정말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다행히 사실 1학년 때 내신이 처음에는 진짜 빡센 학교 맞게 문제도 사실 중학교 때 문제랑은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고 또 공부량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는 막 옆에 저도 당연히 중학교 친구들은 다 자사고가 아니었으니까 물어보면 우리 학교랑 얘네 학교랑은 진도가 달라요. 우리는 막 얘네는 지금 막 통합과학 배우고 있고 융합과학 배우고 있고 하는데 저는 막 이때부터 이미 막 물리화학 생명을 하는데 물리는 서울대 나온 선생님 저희 생명 가르치는 사람이 심지어 하버드 나온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 갖다가 그 어렵다는 그 세모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험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옆에서 그때 담임 선생님을 좀 잘 만났어가지고 계속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직 1학년이잖아 이러면서 결국 대학교는 성적 오름이라고 1학년 때 내신 좀 안 나와도 2학년 때 네가 더 잘 나오고 3학년 때 더 잘 나오면 너는 대학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내가 많은 그런 선배들을 대학교를 보내왔다고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고 저도 그냥 그 용기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정말 내신이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찬승을 해가지고 지금 저는 카이스트를 수시로 들어갔고요.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카이스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생활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아니면 수시 아니면 정시니까 물론 논술도 있지만 논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고3 돼가지고 우리는 논술로 갈까라고 해가지고 그때 고3 와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은 수시 아니면 정시 둘 중 하나를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 다시 한번 고3은 먹자. 고2? 그 다음에 고1? 거의 다 고1이구나. 근데 시간이 고1도 많고 고2도 많아요. 아직 고2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안 되니까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고2 2학기라는 시간이 남았고 고1은 넘쳤죠. 1학년 2학기, 2학년 통째로 2학기, 3학년 1학기에서 4학기 남았네요. 내신이라는 게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고 하는 건데 사실 수시로 가는 건 결국 마라톤이어가지고 길게 잡아야 돼요. 그냥 지금쯤 나는 이번 시험 망했어. 나는 이번 시험 내신이 이거 몇 등급이냐 이러면서 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음번에 더 잘 보면 돼요. 근데 사실 그거 멘탈 잡는 게 힘들죠. 머릿속으로는 알죠 우리도 막 다음번에 좀 더 잘하면 대학교 갈 수 있어. 그래 다음번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번에 정말 미친듯이 공부해서 한번 다 올 일 맞아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사실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뭐 하나 3이 떴다 4가 떴다 아니면 좀 충격적으로 6, 7이 떴다 이렇게 했으면 난 대학교 잘 불렀네 이제 정시를 준비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시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들 얘기했지만 고3의 최대 고민은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막 1학년 딱 고3 딱
처음날 돼가지고 내 성적표 딱 보더니만 오 나는 내신이 좋네. 야 이거면 수시로 대학교 가겠다. 나는 이제 정시 버리고 수시로 가지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난 내신이 안 좋네. 아이씨 난 수시로 안 되겠다. 난 정시로 갈 때 이게 아니라 사람이 되게 그선들만 갈팡질팡해져가지고 자 난 이제 수시로 가서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고 자기소개도 한번 써보자라고 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아니야 역시 정시가 길인 것 같다라고 하고 정시 공부를 하기 시작해. 정시 공부를 한 4-5시간 하고 있으면 다시 이제 막 짜증이 오면서 불안해져요. 수능 하루에 내 앞갈림이 다 난다고? 야, 이건 아니지. 이럴 바엔 수시를 가야지 하고 다시 수시를 잡고 수시 전제가 하루에도 막 한 번 정해서 이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5번씩 바뀌어요. 나는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논술 잡는 친구는 3개로 바꿔요. 나는 아침에는 난 수시로 갈 거야. 점심엔 논술로 가야지 라다가 저녁엔 정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놓칠 수가 없고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시는 사실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죠. 뭐 각자 학교에 따라서 국어 중심적인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수학 중심적인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어 중심적인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 수시는 뭐 지금부터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과목 알잖아요. 뭐 우리 학교는 수학에 80 쓰고 국어가 뭐 90 쓰고 뭐 영어는 40 쓰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다 모아요. 다 모으세요 그냥 뭐 국어도 모르겠다. 국어 사실 저는 국어가 계속 2개로 나뉘어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알아서 있을까요? 뭐 국어 몇 시수다 이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시험 기간 되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국어가 뭐 80 쓰고 수학이 90 쓰고 뭐 영어가 70 쓰니까 수학에 좀 더 몰빵하는 게 내 내신 잘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과인데 수학이 합해서 80 수였고 과학이 합해서 90 수였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그래서 과학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요. 평소에는 물론 다 공부를 해야죠. 뭐 과학 다 1 나오는데 수학이 다 9 나와버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는데 만약 시험 기간 돼서 난 진짜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시험 일주일 전인데 와씨 뭐 해야 되지? 수학을 해야 되지? 국어를 해야 되지? 영어를 해야 되지? 하면 그냥 치수 많은 걸로 공부를 해요. 대학교 갈 때는 이거를 자, 이 학생은 국어가 1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고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토탈 다 그냥 때려가지고 치수 그거예요. 때려가지고 이 학생은 토탈 뭐 등급이 2점 몇이구나 3점 몇이구나 뭐 잘하는 친구들 전교 1등 이런 친구들은 1.0이네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치수로 때리는 게 가장 내신 공부할 때는 좋은 점이고 이득적인 점이에요. 그렇다고 뭐 한 치수 많은 것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국영수가 사실 중요는 한데 의외로 사실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공부하는 거 알잖아요. 국영수가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한국사 아니면 과학 아니면 뭐 외국어 그런 데서 뒤통수 맞을 때 꽤 있잖아요. 걔네들 수시 공부는 진짜 시간 싸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평소엔 거의 국영수만 하다가 시험 한 3주 전부터는 국영수는 좀 시간을 짧게 줄이고 뭐 국어 하루에 1시간, 영어 하루에 1시간, 수학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좀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 과학 아니면 외국어 이런 데 쏟아부었어요. 왜냐면 걔네는 조금 단기간에 해도 괜찮거든요. 국영수는 단기간에 하면 망하기 십상인데 나머지 뭐 외국어 이런 거는 좀 열심히 지문 외우고 힘들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국어나 영어나 수학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효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학교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라고 방금 선생님 말씀하셔서 저는 고등학교 3년 계속 이과로만 살았고 앞으로 대학교 4년 동안에도 계속 이과로만 살 거기 때문에 사실 문과나 예체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또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아까 보니까 대박이던데 문과 이과를 합해가지고 등급을 나눈다는 게 또 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옆에 이과가 있는데 어떻게 문과가 거기서 내시는 잘 내요 수학 같은 거 좀 힘들지.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내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이 끈기 있게 하면 잘 나온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 보고 되게 충격받았다니까요. 근데 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충격받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했더니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2학기 와서 다 맡은 애들 중에서 너만큼 내신 올린 일을 처음 봤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1학년 때는 내신이 거의 막 3, 4가 대부분이었다면 2학년 와서는 거의 내신들이 3, 4도 그랬지만 이제 몇몇 과목들 다 1, 2 찍는 것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엉덩이를 말 그대로 엉덩이 의자를 지시하는 거 많았어요. 2학년 때 저 진짜로 고3 때보다 더 독하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내신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수시를 계속 잡고 있고 절대 수시라는 끈을 놓지 말고 그냥 죽이 되든 뭐가 밥이 되든 그냥 일단 내신은 덤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고2 때 애들이 그랬거든요. 사실 민주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애들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던데 민주쌤이 저한테 이때까지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애들 중에서 죽은 애들 아직 한 명도 못 봤다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말 믿고 저 진짜 미친듯이 공부를 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저보고 고 있단 말이 제가 아이씨 애들이 한 말이 넌 이러다가 진짜 죽겠는데 야 좀 넌 좀 진짜 죽겠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그냥 막 머리 핑돌 공부도 많았고 제가 고2 때는 꽤 있었어요. 쓰러지진 않았는데 뭐 빈혈 갑자기 빈혈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 빈혈 온 적도 없고 저 고2 때 한 번은 3일에 한 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공부한다고 식곤증 올까봐 밥 먹으면 졸리니까 식곤증 올까봐 3일에 한 끼 먹어봤어요 한번. 근데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독하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신은 올라와요. 그거는 제가 장담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올라가서 고3 정시 얘기를 해보면 정시는 일단은 많이 힘든 길이에요. 정시는요 고3 되면 지금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듣고 있는데 온갖 소리가 다 들려와요. 진짜로. 이번 수능에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돼요. 이번에 평가원장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부터 뭐 저 학원에서는 이번엔 국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저 학원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내가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내신 이거 좀 잘 나왔는데 수능 보니까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전국구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수시는 여러분 가장 복 받은 일이 뭔지 알아요? 수시에는 재수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보는데 나보다 3년 많은 사람이 너네랑 같은 시험 보는 경우는 없잖아. 3년 동안 같은 내용을 더 깊이 더 많이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이 나랑 같은 중간고사를 보는 일은 안 생기잖아요. 그게 수시의 가장 큰 이득인데 정시는 아니에요. 정시는 여러분 의대생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의대생이 모든 길에 다 맡고 있어요. 나는 수학 나영 볼 거여가지고 괜찮아. 나영에도 의대생 있어요. 교차 있어요. 이과인데 나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비율을 보면요. 가형이 처음에 4월달 때 이만큼이고 나영이 이만큼이었으면 9월 되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여기 있던 가형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영으로. 저 때 뭐 지금 수학도 통합되나? 수능 볼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학 막 3, 4등급 맞던 사람들이 나영으로 가면 1, 2등급을 받고 있어요. 1, 2등급이 뭐야? 무조건 1등급 받고 있죠. 그만큼 문과들 예체등들은 그만큼 많이 그래서 오히려 치이는 애들도 많아요. 물론 나영을 보면 그만큼 이과한테 부담도 있죠. 못 가는 대학교도 많이 생기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아무래도 갈 건데 여기로도 충분해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재수생의 힘은 진짜 여러분 놀라워요. 현역들이 5분에 걸려서 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재수생들은 그 5분 동안 그 어려운 문제를 5문제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가 사실 가장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끔찍하잖아요. 수능은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야 수능 가면 진짜 할 거다, 진짜 막 패닉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아, 긴장하나? 그럴까? 나 아직 모의고사 보면서 그렇게 막 엄청 긴장한 적까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수능 전날에 잠이 드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국어 1교시 할 텐데 저는 사실 국어 좀 잘했거든요. 제가 국어는 좀 잘했어요. 읽고 다 100점인가 그렇게 맞았었고 국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안 했는데 아시잖아요. 저 이번에 수능 봤는데 저희 국어 1등급 84점이었나 그때 평가원장 와가지고 사과했잖아요. 그 국어를 1교시 때 봤어요. 내가 이때 저도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었어요. 아마 사실 쌤 학생 중에서는 사설 모의고사 제일 많이 풀었을걸요. 국어 사설 모의고사 엄청 풀었는데 그 더럽다는 여러분도 고사들 알게 되면 이간 모의고사라고 되게 더러운 국어 모의고사 하나 있어요. 유명한 전국적으로.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수능이 나온 거예요. 애들 다 패닉됐죠. 저도 패닉됐어요. 문제 풀면서 이게 국어라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와 이건 나 사설에서 이렇게까지 더러운 문제를 안 봤는데 라는 걸로 일단 국어에서 좀 멘탈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좀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초조해지니까 다행히 완전 멘탈이 그래도 깨지진 않아가지고 시험 보고 있는 중간엔 열심히 집중해서 잘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쉬는 시간이 진짜 지옥 같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점심시간에 밥도 한 3스푼 끄고 못 먹겠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뭐 옆에서 어떤 애들은 뭐 자기는 초콜릿 먹었대 이러는데 전 초콜릿 먹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이 완전 패닉돼가지고 일단 몸이 뭐 들어가는 게 같지도 않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수능 딱 끝나서 나오는 순간 딱 하면서 머릿속에 들면 아 난 망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내가 대학을 가야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수능 때는 아직 수시 결과 안 나오거든요. 1차 발표가. 그러니까 내가 수시를 많이 떨어지면 정시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내가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허탈도해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사실 그날 뭐 갑자기 진짜 운 안 좋아서 갑자기 뭐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장애 걸릴 수도 있고 그날에 긴장해가지고 그냥 머리 백지돼가지고 계산 실수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하루 정시에 끝난다고 하는 건 정말 비도덕적인 일이죠. 한 수능 1년에 옛날처럼 한 2번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은 어쩔 수 없어요. 저 때보다 여러분이 더 어려운 수능을 볼 거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동생이 있으면 여러분 동생이 더 어려운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1 때 그때가 2016년도인가? 그러니까 2017년도 대학 수능을 봤을 때 저 똑똑히 기억해요. 2016년도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모든 실검에 국어가 나왔어요. 이때 처음 여러분 국어 공부하면 모의고사 공부해서 알걸요? 중세 국어 문법 문제 해가지고 아는 거 있어요. 막 비읍 쌍견 비읍 이래가지고 막 순경은 그거 나와가지고 하는 그 문제 갔다가 그 문제가 갑자기 그게 그 해 수능 역사상 처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법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와 국어 진짜 어렵다. 국어 문제 완전 바뀌었다 이러면서 저도 엄마 손 끌려서 그때 여름방학 때 그 문법 공부하러 다녔어요. 갑자기 문법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그리고 그 해수는 불수능이라고 엄청 난리 났었죠. 전국에 수능 만점 문이과 통합해서 3명. 한 명 문과 선배 저희 학교 선배여가지고 특히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과 현역 있었고 나머지 한 명 제주제니까 현역에서 2명이었던 거예요. 문과 이과 한 명씩. 불수능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수학 문제 푸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치만 저희는 그보다 훨씬 귀잖아요. 그 문제 학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진짜 그 수학 문제 어렵다는 그 30번 막 전국에 막 200명 풀었다던가 아무튼 그런 문제 막 열심히 풀어서 제가 거기 올라갔을 때 그 정도 문제 이제 눈 감고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 문제는. 그 유형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2 됐으니까 이번엔 또 수능 또 다시 불수능이에요. 전년보다 더 어려워졌대. 수능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전년도 가형 수학 30번 정답률이 0.3%로 옛날 집합 문제였던 그 문제 제치고 1위 했거든요. 다음 년도에 바로 갱신했어요. 0.1%. 전국에 맞춘 사람. 근데 그 안에서 아마 그 0.1% 안에 90%는 찍어서 맞춘 사람일 거고
10%만이 제대로 푼 거죠, 사실. 그 문제 저 고3들도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문제 변형해서 나온 문제 30문제 넘게 막 풀었고, 그러니까 그 문제 그냥 이제 눈 감고 풀 수 있을 그 문제는 됐고,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 저희 수능 보니까 또다시 불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작년에 어릴 때 내놓으면 애들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더 어렵게 내야 되고요. 더 어렵게 내야 되고, 더 어렵게 내야 되고, 더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늦게 피어나면 정시는 그래서 손해일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지니까. 뭐 사실 바뀐다고 하는데 수능 한번 그 안에 재수행이 있을 텐데 내한이들랑 같이 다시 레벨 1으로 옮길 수가 없죠. 난이도 아마 다시 레벨 1으로 옮기면 의대 재수하려고 3수 4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씹어먹을 걸요. 그냥 한 수능 대학 망을 들어 뭐 수능 만점 뭐 전국에 한 100명 소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고 해도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낮춰진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열심히 그냥 1년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 가장 큰 반전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저도 방금 그랬지 국어, 수학, 영어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능에서 가장 큰 반전은 국어, 수학, 영어가 아니라 과학이랑 사탐이거든요. 한국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국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졸지 않고 제대로 듣기만 했으면 너네는 괜찮아, 프리패스 이런 건데 일단 사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거의 다 1등급 컷이 50점이죠.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과탐도 거의 마찬가지긴 해요. 과탐은 그래도 과탐이라고 한 문제 컷? 50점 만점이. 근데 얘네도 어쨌거나 똑같잖아요. 최저를 맞춘다고 해도 과탐도 최저에 들어가고 사탐도 최저에 들어가는데 의외로 고3 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막바지 가면 국영수가 아니라 사탐이랑 과탐이 지어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끔씩 주위에 친구들 보면 아주 막 옛날부터 뭐 지금 여기 보여도 있고 그때부터 사탐 과탐 공부하는 친구 되게 많더라고. 수능을 내신이 아니라 수능을.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고3 때 진짜 빡세게 사탐 과탐하는 사탐 과탐은 성적이 나오긴 나와요. 다만 실수하기 가장 안 좋은 학문일 뿐이지 국영수보다는 더. 뭐 되게 이것저것 주저리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많이 준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열심히 하면 다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살다 이렇게 공부를 그래도 저도 수시랑 정시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앉아서 하니까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행히 평가원은. 그래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힘내세요.